비가 내리는 제주도의 밤. 예솔은 창가에 기대어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처럼 보였다. 예림아,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 숨겨진 폭풍이 예솔의 가슴을 찢어발기고 있었다. 방금 전 예림이 던진 그 한마디 나, 너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휴가 첫날, 친구들과 함께 온 이 여행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예솔은 서울에서 사는 평범한 28살 직장인이었다.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매일 반복되는 코드와 마감에 쫓기다 보니 삶이 무미건조해진 지 오래였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소꿉친구 예림이었다. 예림은 예술가 기질이 강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항상 밝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였다. 둘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동네에서 예솔은 예림의 그림을 보며 꿈을 꾸었고 예림은 예솔의 논리적인 조언에 의지했다. 우린 영원한 베프야 라는 말은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마법의 주문 같았다. 이번 휴가는 친구들 사이에서 갑작스레 제안된 것이었다. 대학 시절 동아리 친구들 민준, 수진, 태호가 함께 제주도로 가자고 한 건 예림의 아이디어였다. 예솔아, 너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바다 보고 힐링하자. 예림의 그 미소에 예솔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주도는 한국인에게 특별한 곳이었다. 드라마처럼 로맨틱한 풍경,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그 속에 스며든 한라산의 신비로운 기운. 예솔은 비행기에서 내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짭짤한 바다 냄새에 코를 킁킁거렸다. 여기 오니까 진짜 살아있다는 기분이야. 펜션은 성산일출봉 근처의 작은 마을에 있었다. 전통 한옥 스타일로 지은 숙소로 마당에 감나무가 서 있고 저녁이면 구름 같은 김치찌개 냄새가 풍겨나왔다. 친구들은 도착하자마자 흥분에 겨워 짐을 풀고 바비큐 파티를 준비했다. 민준이 고기를 구우며 야, 예솔. 너 요즘 연애는 어때?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다. 예솔은 웃으며 대답했다. 연애. 그게 뭐야? 코드버그 잡는 거만큼 복잡해.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예림은 옆에서 조용히 예솔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 예솔은 살짝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냥 피곤한 탓이라고 치부했다. 첫째 날은 자유 일정이었다. 수진과 태호는 유명한 카페 투어에 나섰고 민주는 혼자서 한라산 트레킹을 떠났다. 예솔과 예림은 둘이서 성산일출봉을 오르기로 했다.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며 예림이 손을 내밀었다. 예솔아, 잡아. 미끄러질라. 그 손은 따뜻했다. 예솔은 자연스럽게 잡았고 정상까지 오르는 동안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정상에서 본 일출은 환상적이었다. 붉은 태양이 바다 위로 떠오르며 바람에 실려온 소금기 어린 공기가 폐부를 가득 채웠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예림의 속삭임에 예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무게는 아직 알지 못했다. 저녁에 모인 친구들은 해장국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 제주의 특산물인 흑돼지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맛에 모두가 감탄했다. 한국 음식 최고야. 태호가 소리쳤고 수지는 제주에 오면 꼭 먹어야 할 거 하나 더 추가됐어 라고 웃었다. 술이 돌자 이야기가 깊어졌다. 민준이 과거 연애담을 풀어내자 예림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예솔이 물었다. 예림아, 왜 그래? 너도 말해봐. 예림은 잔을 기울이며 대답했다. 나한테는 아직 그 사람이 없어. 아니, 있긴 한데. 말하기 어려워. 그 순간 공기가 살짝 무거워졌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파고들지 않았다. 제주도의 밤은 그렇게 조용히 깊어갔다. 둘째 날 아침, 예솔은 펜션 마당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제주의 로컬 신문에는 한라산의 전설이 실려 있었다. 옛날에 산신령이 내려와 사람들의 사랑을 시험했다는 이야기. 예솔은 피식 웃었다. 사랑이라니,
나한테는 먼 이야기지. 그런데 예림이 다가와 앉으며 말했다. 예솔아, 오늘은 어디 갈까? 둘이서만. 예솔은 놀랐다. 친구들 빼고? 왜? 예림은 미소 지었다. 그냥. 오랜만에 우리 둘이서만 시간 보내고 싶어. 그들은 렌터카를 타고 우도 쪽으로 향했다. 우도는 제주 본섬과 다리 하나로 연결된 작은 섬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평평한 길과 푸른 들판이 인상적이었다. 자전거를 빌려 타고 달리며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예림의 웃음소리가 예솔의 귓가를 간지렸다. 예솔아, 자유로워. 마치 드라마 같아. 예솔도 웃었다. 너랑 있으니까 그래. 그 말 후 예림의 페달이 멈췄다. 예솔이 돌아보니 예림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예솔이 다급히 물었다. 예림은 자전거에서 내려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예솔아. 너 때문에 울고 있어? 그 순간 예솔의 세상이 멈췄다. 예림의 고백은 갑작스러웠다. 우린 친구잖아. 베프라고 예솔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림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나한테는 달라. 어렸을 때부터 너만 봤어. 내가 웃을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내 마음이 아팠어. 제주에 오면서 결심했어. 이 여행에서 말해야 한다고. 예솔은 당황했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자 둘이서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쉽지 않았다. 가족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금기된 사랑. 미안해, 예림아. 나한테 그런 감정 없어. 친구로만 봤어. 예솔의 말에 예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알았어. 그럼. 그냥 있자. 미안. 펜션으로 돌아온 그날 밤, 예솔은 잠이 오지 않았다. 예림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예솔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겼다. 예림의 눈빛, 그 따뜻한 손의 감촉이 떠나지 않았다. 내가 정말 친구로만 봤을까? 제주의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혼란을 증폭시켰다. 다음 날, 그룹은 함덕해수욕장으로 향했다. 제주의 대표적인 백사장으로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곳이었다. 수진이 비키니를 입고 물에 뛰어들며 물 차가워 라고 소리쳤다. 태호와 민주는 비치발리볼을 하자고 제안했고 곧 모래사장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예솔은 모래에 앉아 선크림을 바르며 예림을 힐끔거렸다. 예림은 멀찌감치 떨어져 책을 읽고 있었다. 어제의 고백 이후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예림아, 같이 놀자. 수진이 손을 내밀었지만 예림은 미소로 거절했다. 나 좀 피곤해서. 너희들 재밌게 해. 예솔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내가 너무 단호하게 말했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림에게 다가갔다. 예림아, 산책할래. 바다 쪽으로. 예림은 놀란 눈으로 예솔을 보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발을 적시며 해변을 걸었다. 파도가 발목을 간지리는 감촉이 어색한 침묵을 채워주려 애썼다. 어제 일, 미안해. 예솔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예림은 바다를 보며 대답했다. 아니, 내가 미안할 게 뭐야? 내가 일방적이었어. 한국에서. 이런 감정은 숨겨야 한다는 거 알아. 부모님들 기대, 사회 시선. 나도 그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예림의 목소리에 서린 쓸쓸함이 예솔을 찔렀다. 예솔은 어렸을 때를 떠올렸다. 둘이 함께 제사 지내는 할머니 집, 명절에 오징어 불고기 먹으며 웃던 날들. 한국의 전통 속에서 자란 그녀들은 가족의 연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예림아, 나도 내가 소중해. 하지만 사랑은 아직 모르겠어? 시간 좀 줘. 예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강요 안 할게. 이 휴가 재밌게 보내자.
그 말에 예솔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민준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다. 얘야, 내 인스타에 사진 올렸는데 댓글 봐봐. 누가 우리 여행 인증샷 봤대. 모두가 모여 핸드폰을 봤는데 댓글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예림이랑 예솔이 둘이 너무 친밀해 보이네. 레즈비언 커플인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진이 웃으며 장난치네. 무슨 소리야 라고 했지만 예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예솔은 재빨리 민준의 핸드폰을 빼앗아 댓글을 지웠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헛소리야. 하지만 그 댓글은 예림의 상처를 건드렸다. 펜션으로 돌아온 길, 예림은 차 안에서 조용히 울었다. 예솔은 운전대를 잡은 태호에게 천천히 가라고 속삭이며 뒷좌석 예림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다. 괜찮아, 예림아. 그 사람들은 모르는 소리야. 우린 그냥 우리야. 저녁, 펜션에서 제주 흑돼지 구이를 먹으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다. 할머니가 전해준 비빔밥 레시피를 따라 수진이 만들었고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 음식의 따뜻함이 차가워진 공기를 녹여주었다. 술이 돌자 태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트로트부터 케이팝까지 제주의 밤은 노래로 물들었다. 예림은 예솔 옆에 앉아 조용히 따라 불렀다. 그 목소리가 예솔의 가슴을 울렸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아플까? 밤이 깊어지자 친구들은 각자 방으로 흩어졌다. 예솔은 예림의 방문 앞에 서서 망설였다. 노크 소리에 예림이 문을 열었다. 예솔아. 무슨 일이야? 예솔은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그 댓글. 신경 쓰이지. 나도 무서웠어. 예림은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한국 사회가 그래? 드라마에서조차 레즈비언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다뤄. 나처럼.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울지 알아. 예솔은 예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나랑 이야기해. 어렸을 때부터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있었잖아. 예림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냈다. 대학 시절 첫사랑이 여자였다는 이야기. 그때 헤어진 후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세월. 너한테 말할 용기가 안 났어. 내가 날 어떻게 볼까봐. 예솔은 듣다 보니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예림아. 내가 몰랐어. 내 고통을. 그 밤, 둘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주의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며 그들의 마음을 비추었다. 예솔은 처음으로 예림의 손을 잡고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셋째 날, 그룹은 섭지코지를 방문했다. 용암이 흘러내린 검은 땅과 바다가 어우러진 신비로운 곳. 사진을 찍으며 웃던 중 민준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익명의 메시지였다. 예림이 레즈비언 맞아? 조심해. 예솔은 핸드폰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누가? 어떻게? 수진이 물었다. 뭐야, 이 메시지. 민준은 당황하며 내가. 어제 댓글 때문에 친구한테 말했어. 장난으로. 미안. 그 순간 예림이 무너졌다. 민준아.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준은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다. 예림은 펜션으로 도망치듯 돌아갔다. 예솔은 민준을 노려보며 너 때문에. 예림이가 얼마나 아플지 알아? 라고 소리쳤다. 친구들 사이에 금이 갔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다. 펜션에 도착한 예솔은 예림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 예림아, 나야. 문 열어.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예솔은 문에 기대어 말했다. 민준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내 편이야. 혼자 있지 마. 오랜 시간 후 문이 열렸다. 예림의 눈은 붉게 부은 채였다.
예솔아. 나 이제 포기할게. 이 감정 버릴게. 예솔은 예림을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따뜻했지만 예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깨어나고 있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왜 모를 수가 있었지? 네 번째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제주의 장마철처럼 하늘이 울음을 터뜨리는 듯 했다. 친구들은 펜션에 머물며 보드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예림은 방에 틀어박혔다. 예솔은 아침에 예림에게 따뜻한 미역국을 가져다 주었다. 할머니 레시피야. 먹어봐. 기운 날 거야. 예림은 억지로 웃으며 받아들었다. 고마워, 예솔아. 너 없었으면 나 진짜 무너졌을 텐데. 그날 오후, 예솔은 혼자서 펜션 근처의 작은 사찰을 찾았다. 제주의 불교 사찰은 조용하고 고즈넉했다. 염주를 만지작거리는 스님의 모습, 향불 냄새가 예솔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녀는 불상 앞에 앉아 기도했다. 예림이가 행복했으면. 그리고 나도 이 감정을 알았으면. 한국의 불교 문화는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고 놓아주는 법을. 예솔은 그곳에서 눈물을 흘렸다. 예림에 대한 감정이 친구 이상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사찰에서 돌아온 예솔은 예림을 데리고 마당으로 나왔다. 비가 그친 후 무지개가 걸린 하늘이 보였다. 예림아, 봐, 무지개. 한국 속담처럼 고난 후에 오는 기적. 예림은 예솔의 손을 잡았다. 너랑 있으니까 진짜 기적이야. 그 손길에 예솔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둘은 마당의 감나무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렸을 때 동네 축제에서 함께 먹던 떡볶이, 학교에서 몰래 주고받던 편지. 그 추억들이 지금의 감정을 더 깊게 만들었다. 하지만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저녁에 민준이 예솔을 찾아왔다. 예솔아, 나 진짜 미안해. 그 메시지 보낸 놈, 내 친구야. 장난으로 한 거라고. 예솔은 화를 참으며 말했다. 장난. 예림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한국에서 이런 소문 퍼지면 우리 인생 어떻게 돼?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내가 사과할게. 그룹 채팅에 올릴게요. 하지만 예림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준아, 이해해. 하지만 당분간 거리 두자. 그날 밤 예솔과 예림은 펜션 옥상에서 별을 보았다. 제주의 밤하늘은 도시의 오염 없이 맑았다. 유성우가 떨어지는 걸 보며 예림이 말했다. 소원 빌자. 내 소원은 너랑 영원히 친구로. 예솔은 망설이다 대답했다. 나 친구 이상으로. 예림의 눈이 커졌다. 예솔아. 예솔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너 때문에 아파. 내가 올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져. 나도. 너 좋아해? 사랑할지도 몰라. 이 키스가 아니었다. 그냥 포옹이었다. 제주의 별빛 아래 둘의 마음이 닿았다. 다음 날 그룹은 오름 투어에 나섰다. 섭지코지 근처의 작은 오름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정상에서 사진을 찍었다. 수진이 이제 다 괜찮아졌네 라고 말하며 예림을 안아주었다. 태호도 미안, 민준이 대신 지라고 웃었다. 분위기가 풀린 듯 했다. 하지만 예솔과 예림 사이의 비밀은 더 깊어졌다. 손을 스치듯 잡고 시선을 나누는 그 순간들이 로맨틱한 드라마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반전이 왔다. 휴가 중반 예솔의 핸드폰에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다. 예솔아, 제주에서 잘 놀고 있니? 예림이랑 같이 가서 좋겠다. 그의 부모님도 안부 전해달래. 예솔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강했다. 부모의 기대, 결혼과 가정의 압박. 예림의 부모님도 보수적이었다. 예림이가 만약 우리 관계를 알면. 예솔은 예림에게 물었다. 예림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마 나 버릴 거야?
하지만 후회 안 해. 너랑 있는 이 순간이 소중하니까. 그날 저녁, 펜션에서 제주 전통 공연을 봤다. 사물놀이와 민요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예림이 예솔의 귀에 속삭였다. 너랑 춤추고 싶어. 예솔은 얼굴이 붉어졌다. 여기서. 친구들 앞에서. 하지만 예림의 미소에 이끌려 둘은 살짝 몸을 움직였다. 그 리듬 속에 한국의 전통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다섯째 날, 비가 다시 내리자 그룹은 실내 활동으로 방향을 틀었다. 제주의 유리박물관 방문. 반짝이는 유리공예 품들이 빛을 반사하며 예솔의 마음처럼 아름답고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상기시켰다. 예림은 작은 유리 심장 모양 장식을 사서 예솔에게 주었다. 이거. 우리 마음처럼. 예솔은 그것을 목걸이에 달았다. 영원히 간직할게. 하지만 충돌이 다가왔다. 태호가 술자리에서 무심코 말했다. 요즘 드라마에 레즈비언 커플 나오던데 현실에선 어때? 예림이처럼 예쁜 애가 왜 남자 안 만나? 예림의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태호야. 그만해. 예솔이 끼어들었다. 태호. 그런 말 하지 마. 예림이 감정 상처받아. 태호는 당황했다. 미안. 그냥. 장난이었어. 하지만 그 장난은 예림을 더 고립시켰다. 방으로 돌아온 예림은 개소라. 나 피곤해. 혼자 있고 싶어 라고 말했다. 예솔은 혼자 마당에 나와 비를 맞았다. 제주의 비는 세차서 그녀의 눈물을 씻어내는 듯 했다. 이 사랑이 너무 무거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그 밤, 예솔은 예림의 방으로 갔다. 예림아, 우리 이야기 나눠. 이 감정, 함께 안아보자. 예림은 예솔을 끌어안았다. 그래.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섯째 날, 하늘이 맑아지자 그룹은 마라도로 배를 탔다. 제주의 끝자락, 작은 섬 마라도는 등대와 초원으로 유명했다. 배 위에서 바다를 보며 예림이 예솔의 손을 잡았다. 이 바다처럼 우리 마음도 넓게 펼쳐보자. 예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섬에 도착해 초원을 걸으며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가 둘을 감쌌다. 친구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사진을 찍었고 둘은 조용한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림아, 내 꿈은 뭐야?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던 너. 예솔이 물었다. 예림은 미소 지었다. 서울의 갤러리 열고 내 그림으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거. 하지만 너 없으면 의미 없어. 예솔은 예림의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나도 그래?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회사 스트레스, 가족 압박. 너의 미소가 내 빛이야. 그 순간 한국의 자연이 그들의 사랑을 증언하는 듯 했다. 마라도의 등대가 빛을 비추듯. 하지만 반역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펜션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수진이 예솔에게 속삭였다. 예솔아, 민준이가 예림이에 대해 이상한 소문 퍼뜨렸대. 내 친구한테. 예솔의 얼굴이 굳었다. 뭐? 또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 내가 막을게. 하지만 조심해. 한국에서 이런 일 쉽게 안 끝나. 예솔은 분노가 치밀었다. 민준의 배신이 그들의 작은 세계를 위협했다. 펜션에 도착하자 예솔은 민준을 마당으로 불렀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 왜 자꾸 예림이를 괴롭혀? 민준은 피하며 말했다. 아니, 나 아니야. 그 메시지 보낸 놈이 내 전 여친이야. 나랑 헤어진 후 질투해서 충격이었다. 민준의 과거 연인이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 그럼 왜 내가 말했어? 처음 댓글. 예솔이 소리쳤다. 민준은 울먹였다. 미안. 내가 바보였어. 용서해줄래? 예솔은 한숨을 쉬었다. 예림이한테 직접 사과해. 그리고 이 일 여기서 끝내. 그날 밤 예림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민준이 때문이었어. 이제 끝났어. 예림은 놀라며 물었다. 정말.
그럼. 우리 괜찮아. 예솔은 예림의 손을 잡았다. 그래. 함께라면 둘은 펜셔넷들에서 제주의 전통차를 마셨다. 유자차의 상큼함이 쓴 감정을 달래주었다. 한국의 차 문화처럼 천천히 우려내는 대화가 그들의 유대를 강화했다. 7째 날, 마지막 날 그룹은 제주 올레길을 걸었다. 푸른 들판과 바다가 어우러진 길에서 웃음소리가 다시 돌아왔다. 태호가 이번 여행 최고라고 했고 수지는 다음엔 더 가자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예솔과 예림은 그 속에서 조용한 행복을 느꼈다. 길끝에서 작은 절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사랑은 고통을 통해 빛난다 가슴에 와닿았다. 그러나 고조는 마지막에 왔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예림의 핸드폰에 부모님 전화가 왔다. 예림아, 여행 어때? 남자친구는 없어. 예림은 예솔을 보며 대답했다. 아빠,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침묵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남자지. 빨리 데려와. 예림은 울음을 삼키며 끊었다. 예솔아. 어떻게 해? 예솔은 예림을 안았다. 천천히 말해. 나랑 함께라면 할 수 있어. 공항에서 작별 인사, 친구들은 또 봐, 라고 했지만 민주는 예림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다. 용서해. 내 행복 빌어의 예림은 용서했다. 그래, 민준아. 새 출발하자. 비행기에서 예솔과 예림은 창가에 앉아 손을 잡았다. 제주의 섬이 작아지는 풍경처럼 그들의 과거가 멀어졌다. 서울로 돌아온 후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솔의 회사에서 프로젝트 마감, 예림의 디자인 작업. 하지만 매일 밤 전화로 나누는 대화가 위안이었다. 오늘도 내 생각했어. 그러나 반역의 여파가 왔다. 민준의 전 여친이 소셜미디어에 예림의 사진을 올리며 레즈비언지라고 적었다. 댓글 폭주. 예림의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예림 씨, 그 소문. 진짜예요. 예림은 울며 예솔에게 달려왔다. 예솔아, 나 견딜 수 없어. 예솔은 예림을 안고 말했다. 함께 싸우자.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드라마, 영화에서조차 우리 이야기가 나오잖아. 둘은 함께 상담소를 찾았다. LGBT 지원 단체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들을 격려했다. 너희처럼 용기 있는 커플이 많아. 포기하지 마.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다. 서울의 단풍이 물든 거리를 걸으며 예솔과 예림은 손을 잡고 다녔다. 아직 공개적으로는 아니었다. 한국의 보수적인 시선이 무서웠다. 하지만 작은 카페에서 둘만의 데이트를 즐겼다. 예림아, 내 그림 전시회 소식 들었어. 축하해. 예솔이 말했다. 예림의 첫 개인전이 홍대 갤러리에서 열리는 날이었다. 전시회 날 예솔은 꽃다발을 들고 갔다. 예림의 그림들은 제주 여행의 추억을 담았다. 바다, 오름, 그리고 두 사람의 실루엣. 이 그림. 우리 이야기야. 예솔이 속삭였다. 예림은 눈물을 글썽이며 안았다. 너 덕분이야. 하지만 전시 중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민준의 전 여친, 지은. 예림 씨, 축하해. 그런데 그 소문, 아직도 살아있네. 지은의 미소가 비열했다. 예림은 떨며 대답했다. 그만해. 내 삶에 끼어들지 마. 지은은 웃으며 떠났지만 그날 밤 예림은 패닉에 빠졌다. 예솔아, 난 공포야.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예솔은 예림을 달래며 말했다. 우리 사랑, 숨기지 말자. 용기 내의 다음 날, 예림은 인스타그램에 그림과 함께 글을 올렸다. 제주에서 만난 사랑. 친구 이상의 감정. 나를 사랑하는 대로 사랑해주세요. 폭발적인 반응. 지지 댓글과 비난이 섞였다. 하지만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용기 있어요. 한국도 변하고 있어요. 예솔의 부모님도 알게 되었다.
명절에 집에 갔을 때 엄마가 물었다. 예솔아, 예림이랑 무슨 사이야? 예솔은 떨며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예림이를 엄마는 놀라며 울었지만 곧 안아주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한국 엄마로서. 받아들일게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통 가족의 변화,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예림의 부모님은 더 힘들었다. 전화로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소리쳤지만 예솔이 직접 찾아갔다. 아저씨, 예림이를 사랑합니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오랜 대화 끝에 아버지는 한숨 쉬며 시간 줘. 우리 딸 행복이면 한국의 유교 문화가 사랑 앞에 조금씩 물러섰다. 겨울이 오자 둘은 제주로 다시 갔다. 이번엔 둘이서 성산일출봉에서 다시 일출을 보며 예솔이 반지를 꺼냈다. 영원히 함께하자. 예림은 울며 받았다. 그래, 예솔아. 하지만 지은의 그림자가 여전했다. 그녀가 직장에서 예림을 괴롭히는 동료를 부추겼다. 레즈비언이라니. 회사 이미지 나빠의 예림은 사표를 쓰려 했지만 예솔이 막았다. 싸우자.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있어? 둘은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준비했다. 한국의 LGBT 권리 운동이 활발해진 때였다. 시위에 참여하며 사랑은 사랑일 뿐이라는 플래카드를 들었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커플들. 너희처럼 강한 사랑이 세상을 바꿔. 봄이 왔을 때 전시회가 성공했다. 예림의 그림이 팔리고 언론이 보도했다. 레즈비언 아티스트의 용기에 지은은 결국 사과문을 올렸다. 내 잘못이었어요. 미안해요. 단역의 끝. 여름, 둘은 서울 근교의 한옥마을에서 쉬었다. 전통 한복을 입고 산책하며 한국 문화 속에서 사랑을 느꼈다. 이게 우리 삶이야, 예솔이 말했다. 가을이 다시 도는 해, 예솔과 예림은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예솔이 커피를 내리고 예림이 그림을 그렸다. 예솔아, 오늘 메뉴는 비빔밥. 예림의 장난에 예솔은 웃었다. 그래, 제주 스타일로 한국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손잡고 가다 힐끔거림, 저 애들, 이라는 속삭임. 예솔의 회사에서 프로모션이 왔다. 예솔씨, 리더로 올려줄게. 하지만 사생활 조심해. 상사의 말에 예솔은 이를 악물었다. 사생활은 제 자유예요. 예림의 갤러리도 마찬가지.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하지만 예림은 내 예술은 진심이에요. 라고 버텼다. 친구들은 변했다. 민주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자신의 오해를 고백했다. 나 무지했어. 너희 축하해. 우수진과 태호는 파티를 열어 러브스토리 축하라고 했다. 제주의 추억이 그들을 더 단단하게 묶었다. 그러나 새로운 충돌이 왔다. 예림의 어머니가 서울로 오셨다. 예림아,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결혼은 남자랑 해야 해. 어머니의 눈물에 예림은 무너졌다. 엄마, 나 이 사람이 아니면 못 살아. 예솔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 사랑 봐주세요. 제주에서처럼 어머니는 제주 사진을 보며 한숨 쉬었다. 제주. 그곳에서 시작됐구나. 한국 엄마로서.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내 행복 위해 노력할게. 그 겨울, 가족 모임이 열렸다. 명절에 예솔의 집에서 예림을 초대했다. 제사상 앞에서 할머니가 둘이 잘 어울려라고 하셨다. 전통의 축복이 내려앉았다. 다음 해봄, 예림의 두 번째 전시회. 테마는 제주의 사랑. 예솔의 초상화가 걸렸다. 이 사람이 내 영감. 관객들의 박수. 지은도 왔다. 미안해, 예림씨, 나도 변했어. 화해의 순간. 여름 휴가, 다시 제주. 이번엔 친구들과. 지난번 일, 잊었어. 민준이 물었다. 예림은 웃었다.
모두 용서. 이제 새로 시작. 하지만 고조가 다가왔다. 예솔의 건강 문제. 과로로 쓰러진 예솔을 병원에서 본 예림의 절규. 예솔아, 나 없인 안 돼. 예솔은 깨어나며 너 있어서 괜찮아 라고 했다. 그 병상에서 사랑의 깊이를 새겼다. 가을, 회복 후 둘은 여행 갔다. 경주 불국사, 고구려 유적 앞에서 우리 사랑도 이렇게 오래가자 한국 역사의 무게가 그들을 지탱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서울 거리에서 산책하며 올해 최고의 해, 눈이 내리는 밤, 키스. 로맨틱한 한국 겨울. 새해가 밝았다. 예솔과 예림은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지만 서약식을 했다. 작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가족 앞에서 영원히 함께 반지가 빛났다. 한국의 법이 아직 미숙했지만 마음의 법은 완벽했다. 봄, 예림의 임신 소식. 아니, 입양 계획. 아이 키우고 싶어. 예솔은 동의했다. 우리 가족 만들자. 여름, 제주로 이사, 작은 집에서 바다 보며 살기.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그림 스튜디오와 IT 프리랜서 생활. 가을, 아이 입양 성공. 작은 소녀, 지은 아이 이름. 엄마들 사랑에 가족의 따뜻함. 겨울, 모두 모여 제사, 할머니의 미소. 좋은 삶이야. 인생의 여정, 제주에서 시작된 사랑은 한국 사회를 넘어 영원히 빛났다. 반역과 고통을 딛고 인간적인 결말. 사랑은 결국 승리한다.